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암에 대한 공포가 많이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췌장암의 경우에는 여전히 발견되는 순간 말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두려움이 상당합니다. 과연 췌장암은 대안이 없는 걸까요? 오늘은 췌장은 어떤 장기인지 또 췌장암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췌장에 생기는 질환이 다른 질병에 비해서 빈도도 낮고 또 실제로 잘 모르는 거 보면 보통 췌장에 병이 생길 경우에는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당뇨병이 췌장암으로 악화될 수 있다. 당뇨의 원인이 췌장암일 경우가 있습니다. 췌장암의 경우에는 발견하면 그 순간 이미 말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10명이 진단받으면 한두 명에서 수술이 가능한. 네, 오늘은 우리 몸에 꽁꽁 숨어있는 장기, 췌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소화기내과 이홍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요즘 췌장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지고 있기는 한데요. 여전히 어떤 장기인지, 어느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췌장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소화와 관련된 장기 중에서 특히 소화 효소를 분비해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네. 그래서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소화기 장기이면서 또 특이하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또 분비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소화기능의 장애뿐만이 아니라 당뇨병도 생길 수 있는 좀 특이한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화효소, 다양한 소화효소와 또 인슐린이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가 이 췌장인데요. 여전히 이게 어디에 있는지 간이나 위는 정확한 위치를 알겠는데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네, 췌장은 저희 몸의 중심부에 있는데 그 위쪽으로는 간이 있고 또 앞쪽으로는 이렇게 위가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치상으로는 췌장은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고 중심서부터는 이제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 중에 저 노란 게 췌장인 건가요? 네, 이게 췌장이고 췌장에 병이 생기면은 이 위치 때문에 위의 뒤쪽 그리고 12장의 옆쪽 그리고 또 췌장 앞쪽에 보면은 상당히 좀 복잡하거든요. 여기 파란 게 담도가 또 췌장을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췌장의 위치에 따라서 병이 발생이 좀 다르고 또 증상도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췌장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췌장에 생기는 중요한 병은 일단 염증, 췌장염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췌장염이 있고 네. 다른 큰 한 가지는 췌장암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표적인 질병이 췌장염인 것 같은데요. 췌장은 소화 효소를 만드는 만큼 위 질환처럼 음식물이나 혹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원인은 어떤 것인가요? 췌장염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술입니다. 알코올 때문에 급성 췌장염, 만성 췌장염이 생기고 그 빈도는 전체 췌장염의 한 30%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의 췌장염이 술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담석입니다. 담석이랑 췌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도가 췌장을 지나가기 때문에 담석이 있을 경우에 담석의 찌꺼기가 췌장관을 막아서 급성 췌장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적은 퍼센테지만 고지혈증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췌장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췌장에 생기는 질환이 다른 질병에 비해서 빈도도 낮고 또 실제로 잘 모르는 거 보면 이게 가볍게 지나가는 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췌장에 병이 생길 경우에는 그 가볍게 지나가는 그 경우는 거의 없고 췌장염이 그 배가 아픈데 그 배가 아픈 정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응급실로 와야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췌장염이라고 해도 아주 좀 경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한 췌장염 환자의 한 80%는 상당히 좀 경미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배가 아픈데 한 1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아파지고 그 정도가 경감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 췌장염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속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복통의 경우에는 워낙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서 아예 지나면 낫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1시간 이상 정말 참을 수 없이 계속 아프시다면 계속해서 참지 마시고 꼭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췌장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당뇨병이 췌장암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이게 인슐린 분비가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당뇨병이랑 췌장암은 관계가 있지만 모든 당뇨병 환자들이 오래 앓는다고 해서 그 췌장암으로 진행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하여튼간에 오래 지속된 당뇨가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조금은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력이 없는, 그리고 다른 뭐 비만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한 60세 이상에서 췌장염이 새로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그 당뇨의 원인이 췌장암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에서 처음 당뇨가 진단됐을 경우에는 췌장에 대한 한번 체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뇨가 췌장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췌장 질환이 당뇨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전혀 가족력도 없고 건강하셨던 분이 6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 증세가 나타났다면 당뇨만 걱정하시고 챙기실 것이 아니라 췌장 건강도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용식 선생님과 함께 췌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고 올 것이 있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네, 수건을 활용한 운동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주도 박세현 선생님과 함께 운동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좀 간단해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는데 네. 이번 주는 어떤 운동인가요? 오늘은 제일 어려운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까지 배웠던 운동 중에서 제일 어려운 운동인데요. 허리를 이제 쭉 숙여서 한번 뒤쪽에 있는 아킬레스건에서부터 해서 그 비복근 혹은 허벅지 뒤쪽 근육, 엉덩이까지 전신적인 운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하지만 대신에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좋은 운동이니까요. 한번 자세히 배워볼까요? 좀 어려운 운동이라고 말씀하셔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네.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지금 수신 상태보다 조금은 더 벌려서 한번 서보실 텐데 네. 보통 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어깨 넓이의 반 정도 해당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서 발바닥에다가 수건을 한번 깔아볼게요. 네, 이렇게 밟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조금 구부리는데요. 너무 많이 구부릴 필요는 없어요. 한 조금만 구부린다 생각하시고 네. 그 다음에 최대한 무릎을 쭉 펴시는데 이때 이 팔을 최대한 수건 위로 당기시고요. 네. 이때는 고개를 조금 앞에를 보셔도 괜찮고 조금 유연성이 부족하시는 분들은 숙여도 괜찮습니다. 이게 불편하시다면 살짝 이렇게 등이 말려도 괜찮은 거군요? 예, 괜찮습니다. 이러한 동작을 보통은 한 10회 정도 반복을 하시고요. 네. 정지 시간은 무릎을 펴가지고 정지하시는데요. 정지 시간 한 7초 정도 정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무릎을 편 상태로 7초 정도 유지하시고요.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계속해서 췌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제 췌장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암의 경우에는 생기는 부위, 위치에 따라서 증상도 다르고 또 특징도 다르다고요. 췌장이 이렇게 가로로 길게 있는데 췌장암이 췌장의 머리 부분에 발생할 때는 그 간에서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막기 때문에 황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크게 생기지 않았을 때도 황달이 생겨서 뭐 간이 안 좋은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요. 췌장의 가운데에 있다든지 꼬리 부분에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췌장암 크기가 몇 센치 이상으로 커지더라도 대부분 그런 이제 복부 불편감, 소화 불량 그렇게 돼서 발견이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의 머리 부분에 있었을 때는 발견이 좀 더 빨라지고 중심이나 꼬리 부분에 있었을 때는 좀 늦어지고 그러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내가 왜 췌장암에 걸렸을까 혹은 그렇죠. 내가 뭘 하면 췌장암에 걸릴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걸리는 건가요? 췌장암의 원인이라고 확실히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그 흡연입니다. 췌장하면은 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흡연자는 췌장암의 그 비흡연자보다 한 30배 정도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흡연이 가장 큰 인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만성 췌장염. 근데 만성 췌장염 환자들의 대부분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급성 췌장염을 앓았거나 더군다나 만성 췌장염을 앓았거나 그런 분들은 일단은 췌장암의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본인이나 일가 친척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췌장암에 대해서 과도하게 두려워하시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게 조심해야 될 소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복통이 있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내시경만 해보지 마시고 췌장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체중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내 몸 어딘가에 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병원에 가서 꼭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증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췌장암의 경우에는 발견하면 그 순간 이미 말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진짜 그렇다고 봐야 하나요? 말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과장됐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기다 그러면은 췌장에 암이 생겼는데 간이나 폐로 전이가 됐었을 때 보통 말기라고 그러는데 췌장암이 발견될 당시에 그렇게 전이가 돼서 발견되는 경우는 또 물론 있지만 그게 아주 높은 퍼센티지는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암은 수술로서 치료가 돼야지 이제 완치가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데 그렇죠. 췌장암이라는 것은 생긴 부위가 안 좋아서 수술을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췌장 뒤쪽으로는 대동맥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대동맥에서 가는 혈관이 나와서 간으로 가고 또 장으로 가고 그래서 중요한 동맥이 아주 조그만 동맥이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접해서 생기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암이 말기에 발견되는 것보다도 생기는 위치가 안 좋아서 수술을 못해서 정말 다른 치료를 선택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꼬리나 오히려 머리 부분에 있었을 경우에는 대동맥하고 조금 간격이 있으니까 수술을 좀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치료도 쉽지 않다면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할 텐데 요즘은 건강검진들 많이 하시다 보니까 웬만한 암은 조기에 발견을 다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 췌장암은 왜 이렇게 발견이 더딘 건가요? 발견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췌장을 저희가 이렇게 검사로서 찾아내려면은
초음파, CT, 뭐 MRI 이런 검사를 해야지 되는데 안타깝게도 초음파 검사는 췌장의 그 중심 부분만 잘 볼 수 있고 머리 부분하고 꼬리 부분은 검사가 잘 안 됩니다. 의심이 될 경우에는 CT라든지 MRI를 찍으면은 비교적 한 1cm 내외의 그 암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 CT나 MRI를 다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그것은 좀 이렇게 특수한 검사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아까 수술을 하기가 힘든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비율이 높은 편인가요? 네,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도 일반적으로는 10명이 진단받으면은 한두 명에서 수술이 가능한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 암인 거죠. 그렇죠. 암의 경우에는 실은 암세포를 떼어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 중 1명만 혹은 2명만이 그렇게 떼어낼 수 있는 경우라면 좀 그 수가 너무 적은 편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은 수술을 못할 경우에는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수술을 못할 경우에는 암으로 진단이 됐으면은 일단 항암 치료를 해야지 됩니다. 약물 치료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방사선 치료를 같이 병합하거나 단독으로 치료를 하고 그래서 다행히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수술을 못하다고 진단을 받았던 환자들도 또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뭐 처음부터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2달이나 넉 달 정도 치료를 해보고 그때 판단하셔도 뭐 늦지 않으니까 저도 환자분한테 꼭 한번 치료를 해보고 한 2달이나 3달 뒤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췌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오늘의 톡톡 처방,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병이다, 어렵지 않다. 뭔가요, X인가요? 어렵다. 조기 발견이 어려운 질병이라는 건데요. 왜 그런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나온 그 진단 방법으로 조기 발견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것을 일반인 대상으로 모두 다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특정 군에서 많이 생긴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 자체가 그 상당히 고비용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은 그런 측면에서 조기 진단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고위험 군인분들이 꾸준히 검사를 받으신다면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인 거죠. 예. 췌장암 그리고 췌장질환, 우리가 췌장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막연히 치료하기 어려운 병 그리고 무서운 병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위험 군이시라면 꾸준한 검진을 받으신다면 조기 진단도 가능하니까요.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관심이 필요한 질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도 사망률이 다시 한번 갈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 다시 한번 갈게요. 꾸준히 추적 조사하시고 아이고 암에 대한 공포가 많이 사라진 요즘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